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그 인구 통계학의 문제,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통계학 하면은 이제 앞으로 뭐 10년 후에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인구 통계학에 의하면 한국은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세기 말, 앞으로 뭐 한 40, 50년 후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인구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끔찍하죠. 그리고 경제력도 역시 어 지금 현재 수준의 반토막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런 현상을 집단 자살하고 이제 유사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각 개인이, 특히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자녀를 낳고 좀 키우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국가 경제의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보면은 자녀를 낳으면 1,000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준다느니, 다양한 양육 수당 같은 거를 개발을 한다느니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나 개인이 그렇게 지금 애를 낳아서 기를 형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이게 귀에 그렇게 들어와 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명보다 요조를 해서 일찍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산상의 어떤 커다란 손실, 이런 재산상의 어떤 망하고 이런 거하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것도 망한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 여조를 한다 하는 얘기는 그 소명을 다 달성하기도 전에 일도 뭐 이렇게 제대로 해 보기도 전에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거하고 유사한 것이 사실은 자녀가 뭐 하나 둘 있었는데 갑자기 일찍 자고를 한다라든지 하면 그보다 더 크게 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이제 대우그룹이, 여러분들 그 IMF 그 사태 때 대우가 이제 김우중 회장께서 세계 경영을 이제 열심히 해 나가다가 영업이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IMF 때 직격탄을 맞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우그룹이 해체됐다 하는 거는 되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 자녀 문제도 하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장남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이제 일찍 자쿠를 하게 됐는데, 대우그룹이 IMF 사태를 맞았을 때 만약에 그 아들이 경영 수업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후계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나이가 한 34살, 5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우리네 한국의 그 재벌들 봤을 때 후계자로서 아주 딱 좋은 나이죠. 후계자 수업으로서 어떤 그룹 내에 중요한 역할도 맡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착실하게 그 총수를 갖다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됐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그렇게 일찍 사고를 당한 것이죠. 이 대우가의 불행한 사건, 이것이 그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룹 총수의 2세 승계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총수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 이것은 기업 문화의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쁘게 그 작용을 했던 그 시기는 이제 그룹이 IMF 외환 위기에 의해서 세간의 어떤 그 비판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시기에 그 그룹 총수에 대해서 지지하는 좋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대우그룹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꼭 김호중 회장이 아니라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한 그 일종의 배신이죠. 그런 그 분위기가 커졌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 후계 구도가 흔들리는 데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약하고 죄를 좀 짓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그 논의가 어떤 사람이 배신자였었고 누가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좀 따지자 하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대기업 재벌이 관료주의의 어떤 그 엉터리 같은 해체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재벌의 자녀, 자식 농사가 이게 중요하다. 이미 다 키워놨는 그 대기업을 놓고 보면은 돈줄이나 이렇게 금융가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능히 자기가 그런 기업을 다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영이라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진취적인 시장 개척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빠져 있고 다만 관료주의적인 안전, 어떤 형식주의 이런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는 그런 경영을 경영이라고 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그룹의 그 논의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자면은 대기업 총수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이 자녀를 한 두셋 이렇게 좀 둬서 말하자면 그 가문이 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뭐 달랑 하나만 있다라든지 또는 아예 낳지를 않는다라든지 하는 그 가문을 보면은 어느 가문이 번창의 한 가문이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자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가문이 좀 번창한 그 가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작가 겸 철학자가 있었는데 몽테뉴의 그 유명한 저술 에세라고 하는 책에 나왔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그 부인이 자녀가 이렇게 일찍 죽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죽는 아이들이 많았었죠. 의료나 이런 것이 현대화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 슬픔을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몽테뉴가 그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그 과거의 실용적인 하나의 철학이죠. 이런 그 철학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그 위로를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줬느냐면은 그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었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슬퍼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엉터리 같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 이것을 좀 거꾸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자녀를 낳지도 않거나 아니면 하나만 낳거나 뭐 이렇게 아주 그 인구 절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 가정, 그 젊은 부부에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번창하는 그 가문으로서 잘 나가던 그 자녀가 갑자기 일찍 죽어가지고 이게 하나만 달랑 남았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이 가슴이 미어지고 이 집안이 망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은 뭐 한 3명 이렇게 이제 자손이 번창한 그런 그 집안은 하고 하나만 낳아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집안하고는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뭐 꼭 대기업의 어떤 그룹 총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자녀를 좀 어느 정도 낳고 키우는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인 그런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나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신이 어떤 그 인생의 그 말년이 됐을 때 어 우리 집안이 번창한 집안이니까 이런 걸 좀 상상을 좀 해 보자면은 역시 자녀가 좀 있는 그런 집안이 번창한 집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한국의 경우에 한 셋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자녀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미국의 미시간주에 사는 어떤 부부는 아들만 14을 뒀는데 드디어 15번째 이제 딸을 두고 딸을 낳게 돼서 이제 그 지역 사회가 전부 온통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그 기사를 좀 실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사진을 봤더니 상당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부인도 역시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면서도 사회복지학의 어떤 석사 학위를 땄다 하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경력 단절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자녀의 보육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들면서 아이를 너무 안 낳는데 어쩌면은 이것이 너무나 편협한 것이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장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